무주에 사는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전북 54번째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시군은 지역 화폐 발행액을 늘리거나 새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번 피해를 전형적인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목사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 시작합니다. 무주에 사는 2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31일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17일 군산의 한 음식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은 전북 54번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A씨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는 현재 군산의료원에 입원했으며 도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87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제시 공무원들이 지역 내 종교시설을 1대1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김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종교시설 289곳에 대한 전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일요 예배 때 감염 예방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현장 점검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북 도내시군이 지역 화폐 발행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유일하게 지역 화폐를 발행하지 않았던 전주시는 300억 원 규모의 지역 화폐를 11월쯤 발행할 예정입니다. 군산시의 경우 올해 3천억 원의 지역 화폐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하반기에 1천억 원을 더 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원과 고창 등 다른 시군도 애초 발행액보다 2~3배 정도 늘릴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읍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데요. 결국 올해 10만 명 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인구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가구 구성 비율도 달라지면서 이에 따른 세밀한 인구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의류 상가가 밀집된 정읍 수성동 새암로입니다. 군데군데 임대 글씨를 써붙인 빈 상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장사를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은 늘고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올해 2분기 정읍 지역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7.2%로 전북 지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 이러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인구 감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읍시 인구는 지난 2012년 12만 명 선이 무너진 이후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3월에는 10만 명대로 내려앉은 상황입니다. 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 구조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사이 1인 가구 비중은 약 63% 증가했습니다. 두 가구 가운데 한 가구는 65세 이상입니다. 지역, 지방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급격하게 노령화되는 문제가 동시에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현실적인 해결책은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하지 어렵다고 봅니다. 유동 인구의 확보에서 이런 인구 문제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시는 인구 감소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정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지원과 출산 장려 등 인구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1인 가구와 고령 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상황. 전문가들은 먼저 일자리를 늘리고 그룹홈과 같은 공동 주거 공간을 만드는 등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진위계 수라던가 소득 재분배 측면이라던가 빈곤지수 측면에서 이 상황이 좀 더 악화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 중심의 정책도 필요합니다만 1인 가구를 다인 가구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시는 최근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는 등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은 목사가 또 항소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 8년,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도내 한 교회 A 목사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A 목사는 교회와 자택, 별장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자신의 동거녀를 만난다고 의심해 후배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남원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5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31일 오전 10시쯤 남원시 동충동 한 PC방에서 51살 B씨의 목과 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후배인 B씨가 자신의 동거녀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도의회가 이달 초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를 전형적인 인재로 규정했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수해 원인 조사에 나섰던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을 김남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 이정린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8일부터 8월 10일 사이에 섬진댐, 용남댐에서 방류한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조사만 넉넉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조사에 착수해야겠다 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담댐, 섬진댐을 방문했고 우리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피해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랄하게 말씀을 드리고 피해 주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전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 조사를 결과를 봤을 때 홍수 조절 예비 방류는 없었다. 저희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수 조절이라는 것은 홍수기가 있습니다. 6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는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댐의 수위를 낮춰놓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조사 결과를 쭉 보면은 선진댐과 용남댐은 그 홍수기 기간 중에 댐의 수위를 충분히 비워놓을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방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홍수기 조절을 위한 예비 방류는 없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상청의 예보 특표, 그다음에 환경부의 보고한 내용, 댐별로 갖고 있는 자료를 보고 분석했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 충분히 예비 방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용담댐의 경우 7월 13일부터 이 집중 호우가 됐던 8월 8일, 9일, 10일 사이에 예비 방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섬진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홍수의 제한 수위에 육박하는 그 물을 채워놓고 있으면서도 예비 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하는 부분은 댐 하류 지역에 있는 우리 전라북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보고, 지금 섬진댐이나 용담댐에서는 매뉴얼대로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그 매뉴얼을 벗어나서 충분히 댐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 욕심, 물은 곧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댐 관리하는 부분, 관리자 책임자들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은 울분을 참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수자원공사 그리고 환경부는 바로 이 수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사과와 함께 진심 어린 보상 체계에 지금 착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수자원공사에서 분명히 물 관리에만 중점을 뒀기 때문에 댐 하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임명이라든가 또 재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전혀 안중에 없던 그러한 규정이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댐 관련 규정에 관련된 부분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되고요.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 수자원공사에서는 댐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댐 하류 지역의 하천 관리에도 각 부처와 그리고 환경부, 수자원공사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 부분을 풀어 나가야만이 다음 이런 큰 피해의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 장관 면담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조사한 이 결과를 전달하면서 피해 주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와 이 문제는 인재이기 때문에 피해 주민에 대한 100% 전액 보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홍수기 기간에 비워놓지 않는 이 책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묻기 위해서 저희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 그리고 국회 상임위 상임위원장들을 면담해서 이 조사 결과를 꼭 전달해서 우리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의 억울함과 그러한 아픔이 없기를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가 지속되면서 전북 지역 7월 산업 생산과 소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전북 산업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7월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보다 9.3% 감소했습니다. 기계 장비와 음료, 식료품 생산은 다소 늘었지만 1차 금속과 자동차 생산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소비도 작년 같은 달보다 2.7% 위축된 가운데 신발과 가방, 의복 소비가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7월 전북 지역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도 79.7로 전년 동월보다 2.7% 줄었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 사회서비스 노동조합 택시지부가 정읍시의 택시 감차 정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택시지부는 성명을 내고 최근 정읍시가 정읍시 의회에 제출한 택시 감차 관련 추경안을 철회하라고 밝혔습니다. 택시지부는 지금의 택시 감차는 택시 사업주만 배불리는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절한 예산 사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안을 제출받은 정읍시 의회에 택시 감차 보상비 관련 예산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전북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24도, 한낮 기온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짧은 시간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 산간 계곡 등에서는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낮 최고 기온은 남원 임실 31도, 그 밖의 지역은 32도가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 비바람이 몰아치겠고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화요일 오후부터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차차 강해지겠고 물결도 점차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시고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